60년 만의 진실. 1. 치매의 헛소리. 진수가, 내 진수가. 새벽 3시, 또 시작이었다. 나는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나 남편의 방으로 갔다. 침대 위에서 남편 철수가 허공을 향해 손을 뻗고 있었다. 여보, 나예요. 진숙이에요. 진숙이, 너구나. 내가 널 얼마나 찾았는지 알아? 알아요, 알아요. 자요. 남편을 눕히며 이불을 덮어줬다. 하지만 남편은 계속 중얼거렸다. 미안해. 널 지키지 못해서. 폭격돼. 내가 내 손을 놓쳐서. 가슴이 아팠다. 치매 진단을 받은 지 5년. 집에서 간호한 지도 5년이 됐다. 처음엔 괜찮았다. 가끔 깜빡하고 같은 말을 반복하는 정도였다. 하지만 점점 심해졌다. 나를 알아보지 못하는 날이 많아졌다. 그리고 이상한 헛소리를 하기 시작했다. 진수가 부산 피난민 수용소 기억나? 우리 거기서 처음 만났잖아. 여보, 우리 서울에서 중매로 만났어요. 기억 안 나요? 아니야. 1951년이었어. 6월 15일. 내가 한복 입고 양갈래 머리하고 나는 한숨을 쉬었다. 치매 환자들이 다 그렇다더니 없는 기억을 만들어내고 현실과 환상을 구분하지 못한다고. 네, 알았어요. 이제 주무세요. 진수가, 미안해. 너무 미안해. 남편이 눈물을 흘렸다. 나도 따라 울었다. 이런 날들이 계속됐다. 진수가 기억나? 수용소에서 내가 물 길어다 줬잖아. 너 그때 고맙다고 웃었어. 진수가, 우리 약속했잖아. 전쟁 끝나면 결혼하기로. 진수가, 왜 날 못 알아봐? 나야 나. 널 평생 찾던 그 철수야. 나는 그저 내 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치매 환자를 부정하면 안 된다고 했다. 그들의 세계를 인정해주는 게 낫다고. 하지만 속으로는 생각했다. 저 사람 완전히 엉뚱한 사람이랑 나를 착각하는구나. 이 마지막 순간. 그렇게 5년이 흘렀다. 남편의 상태는 더 악화됐다. 이제는 눈도 제대로 뜨지 못했다. 밥도 넘기지 못했다. 의사가 말했다. 이제 얼마 안 남으셨을 것 같습니다. 병원으로 옮겼다. 아이들도 모두 왔다. 아빠, 저 민우예요. 아빠, 저 수진이에요. 정신 차리세요. 하지만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눈을 감고 누워 있을 뿐이었다. 나는 남편의 손을 잡았다. 여보, 나예요. 진숙이. 그때였다. 남편의 손가락이 살짝 움직였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진숙. 네, 내가 여기 있어요. 고마웠어. 평생 고마웠어. 무슨 소리예요? 내가 더 고마웠죠. 남편이 힘겹게 입을 열었다. 미안해. 말 못해서. 내가 날 몰라봐도 괜찮았어. 여보, 사랑했어. 60년 내내 사랑했어. 그게 마지막 말이었다. 남편은 조용히 눈을 감았다. 3. 옷장 속 나무 상자. 장례를 치르고 아이들도 돌아갔다. 텅 빈 집에 혼자 남았다. 남편의 옷을 정리해야 했다. 하지만 손이 떨어지지 않았다. 옷장 문을 열 때마다 남편의 채취가 났다. 한참을 울다가 결국 옷장 문을 열었다. 양복, 셔츠, 넥타이. 하나씩 꺼내며 추억을 되짚었다. 그때 옷장 제일 깊숙한 곳에서 작은 나무 상자를 발견했다. 이게 뭐지? 결혼 40년 동안 한 번도 본 적 없는 상자였다. 떨리는 손으로 열었다. 안에는 낡은 일기장과 사진이 들어 있었다. 사진을 보는 순간 심장이 멎었다. 18살의 내가 웃고 있었다.
한복을 입고 양갈래 머리를 하고 수줍게 웃고 있는 나. 이게 뭐야? 이 사진은 언제 찍은 거지? 누가 찍은 거지? 손이 떨렸다. 일기장을 펼쳤다. 1951년 6월 15일.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날이었다. 오늘 부산 피난민 수용소에서 그녀를 만났다. 이름은 진숙. 18살. 나와 같은 나이다. 물을 길러가는데 물동이를 떨어뜨려 울고 있었다. 내가 다가가 물동이를 주워줬다. 괜찮아요? 그녀가 고개를 들었다. 양갈래 머리에 한복을 입고 있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었다. 고맙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무서웠을 것이다. 가족도 없이 혼자 피난 왔다고 했다. 나는 그날 하루 종일 그녀와 함께 있었다. 물을 길어다 주고 배급받는 걸 도와주고 나무 밑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다. 전쟁 끝나면 뭐 하고 싶어요? 가족을 찾고 싶어요.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꼭. 그녀가 처음으로 웃었다. 하늘이 무너져도 그 웃음만큼은 지켜주고 싶었다. 해가 질 무렵 나는 그녀에게 말했다. 내일 또 만날 수 있을까요? 네. 여기서요. 우리는 약속했다. 내일 아침 같은 자리에서 1951년 6월 16일. 그녀가 없다. 새벽에 폭격이 있었다. 수용소가 아수라장이 됐다.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도망쳤다. 나는 미친 듯이 진숙이를 찾았다. 온 수용소를 다 뒤졌다. 진수가 없었다. 어디에도 없었다. 누군가 말했다. 많은 사람들이 다른 수용소로 옮겨졌다고. 부산항으로 배를 타고 갔다고. 나는 무릎을 꿇었다. 겨우 하루를 함께 보냈을 뿐인데. 그런데 왜 이렇게 가슴이 찢어질 것 같은가.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손이 떨려서 일기장을 잡을 수가 없었다. 나는 그때 그 수용소에 있었다. 1951년 6월. 부산. 폭격. 기억났다. 물동이를 떨어뜨려 울고 있는데 한 청년이 주워줬다. 키가 크고 눈이 맑은 청년. 우리는 하루 종일 함께 있었다. 그가 나를 웃게 해줬다. 전쟁의 공포 속에서도 따뜻했다. 그리고 다음 날 새벽 폭격이 있었다. 나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배에 실려 다른 곳으로 갔다. 그 청년을 찾을 수 없었다. 서울로 돌아온 후 나는 그 기억을 덮으려고 애썼다. 전쟁의 상처를 지우려고 애썼다. 그리고 잊어버렸다. 아니, 잊으려고 했다. 10년의 공백. 일기를 계속 읽었다. 1951년 7월 마이너스 1960년 12월. 10년간의 일기는 거의 비슷했다. 오늘도 진숙이를 찾았다. 없었다. 서울로 돌아왔다. 혹시 진숙이도 돌아왔을까? 명동에 갔다. 시청에 갔다. 종로에 갔다. 진숙이는 없었다. 친구가 중매를 권했다. 거절했다. 진숙이를 찾아야 한다. 5년째다. 이제 포기해야 하나? 10년째다. 진수가, 넌 어디 있니? 1961년 3월 20일. 오늘 어머니가 강제로 중매 자리를 만들었다. 철수야, 이제 그만 좀 해라. 너 혼자 늙어 죽을 셈이냐? 마지못해 나갔다. 다방에 앉아 기다렸다. 문이 열렸다. 그리고 그녀가 들어왔다. 심장이 멈췄다. 진숙이었다. 10년을 찾던 매일 밤 꿈에 나오던 그 진숙이. 양갈래 머리는 없었다. 단발머리로 짧게 잘랐다. 한복 대신 양장을 입고 있었다. 하지만 틀림없었다. 저 눈, 저 미소, 저 목소리. 안녕하세요. 저는 김진숙이라고 합니다.
나는 대답을 할 수가 없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다. 저, 괜찮으세요? 아, 네. 저는 이철수입니다. 그녀가 나를 빤히 쳐다봤다. 잠깐 멈칫했다. 혹시 알아보는 건가?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갸우뚱하더니 미소 지었다. 어디서 뵌 것 같기도 한데 착각인가 봐요. 가슴이 무너졌다. 그녀는 나를 몰랐다. 1961년 3월 21일. 밤새 고민했다. 말해야 하나? 우리 10년 전에 만났어요. 부산 피난민 수용소에서요.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나는 너무 많이 변해 있었다. 전쟁 후유증으로 얼굴에 화상을 입었다. 한쪽 눈썹이 사라졌고 머리카락도 많이 빠졌다. 10년 전에 그 청년은 없었다. 게다가 그녀에게 전쟁의 기억을 다시 떠올리게 하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웃고 있었다. 평화로워 보였다. 그 평화를 깨고 싶지 않았다. 1961년 5월 1일. 오늘 진숙이와 결혼했다. 예식장에서 그녀가 웃었다. 여보, 행복할 거예요. 우리. 응, 행복할 거야. 나는 결심했다. 평생 그녀를 지키겠다. 그녀는 나를 모른다. 하지만 괜찮다. 내가 그녀를 사랑하면 되니까. 그녀가 웃으면 되니까. 그것만으로 충분하다. 일기장을 읽으며 나는 바닥에 주저앉았다. 안 돼. 이럴 수가. 퍼즐 조각들. 일기는 계속됐다. 1965년 4월 3일. 오늘 아들 민호가 태어났다. 진숙이가 아이를 안고 웃었다. 여보, 우리 아들 닮았어요. 당신 눈 닮았어요. 가슴이 벅찼다. 이렇게 행복해도 되는 건가? 1970년 8월 15일. 광복절. TV에서 전쟁 특집을 하고 있다. 진숙이가 슬픈 얼굴로 화면을 보고 있었다. 여보, 전쟁 때 힘들었죠? 응, 많이. 가족들은 다 찾으셨어요? 응, 다 찾았어. 거짓말이었다. 그녀의 부모님은 끝내 돌아오지 않았다는 걸 나는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나도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우리는 그렇게 서로의 상처를 덮어주며 살았다. 1985년 10월 12일. 결혼 24년 차. 은혼식을 했다. 진숙이가 물었다. 여보, 후회 안 해요? 나랑 결혼한 거. 왜? 그냥 나 같은 사람이랑 살아줘서 고마워서. 나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나야말로 고마워. 내 곁에 있어줘서. 그녀는 몰랐다. 내가 평생 그녀를 찾았다는 것을. 매일 밤 그녀의 이름을 부르며 잠들었다는 것을. 그리고 결국 그녀를 찾았다는 것을. 2000년 6월 15일. 오늘은 특별한 날이다. 49년 전 내가 진숙이를 처음 만난 날. 진숙이는 모른다. 오늘이 우리의 진짜 첫 만남 기념일이라는 것을. 여보, 오늘 뭔가 특별한 날이에요? 응? 아니, 왜? 그냥 여보가 하루 종일 저를 빤히 쳐다봐서요. 사랑해서 그래. 뭐야, 갑자기. 그녀가 웃었다. 나는 매년 이날을 기념한다. 혼자서. 6. 치매, 그리고 진실. 2015년 1월 3일. 병원에서 치매 진단을 받았다. 의사가 말했다. 기억이 점점 사라질 거라고. 두렵다. 진숙이를 잊어버릴까봐. 우리의 50년을 잊어버릴까봐. 아니, 그보다 더 두려운 게 있다. 혹시 치매 때문에 진실을 말해버리면 어쩌지. 진수가 우리 부산에서 만났잖아라고 말해버리면. 그녀가 충격받으면 어쩌지.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제 말하고 싶다. 죽기 전에 한 번만이라도
2016년 8월 20일. 요즘 자꾸 착각한다. 진숙이를 보면 18세 때 그 모습이 보인다. 양갈래 머리, 한복. 진수가 부산 기억나? 그럴 때마다 진숙이가 슬픈 얼굴로 말한다. 여보, 우리 부산 간 적 없어요. 치매 때문에 그래요. 아, 그렇구나. 치매구나. 나는 더 이상 현실과 과거를 구분하지 못한다. 2018년 3월 10일. 오늘 진숙이에게 또 말했다. 진숙아, 내가 널 얼마나 찾았는지 알아? 알아요, 알아요. 잠깐만 누워 있어요. 진숙이가 나를 침대에 눕혔다. 나는 계속 말했다. 미안해. 내 손을 놓쳐서. 폭격돼. 진숙이가 눈물을 흘렸다. 여보, 괜찮아요. 다 괜찮아요. 아니야. 괜찮지 않아. 너는 모르잖아. 우리가 얼마나 운명적이었는지. 하지만 이제 말할 수도 없다. 내가 말해도 넌 그저 치매 환자의 헛소리로 들을 테니까. 2020년 11월 5일. 글씨가 흐트러지고 떨려 있음. 진스가. 누구지? 내 와이프? 이름이. 진수. 맞나? 내가 찾던 사람. 맞나? 기억이 안 나. 무서워. 2021년 2월 14일. 오늘. 손. 따뜻해. 이 손. 알아. 60년 전. 이 손 잡았어. 진수. 내 진수. 그게 마지막 일기였다. 7. 깨달음. 나는 일기장을 꼭 안고 바닥에 주저앉았다. 온몸이 떨렸다. 숨을 쉴 수가 없었다. 남편의 목소리가 귓가에 들렸다. 진수가 부산 피난민 수용소 기억나? 그때 나는 뭐라고 대답했지? 여보, 우리 서울에서 중매로 만났어요. 착각하시는 거예요. 착각이 아니었다. 헛소리가 아니었다. 진수가 우리 거기서 물 기르러 갔잖아. 내가 물동이 떨어뜨렸잖아. 네. 알았어요. 이제 주무세요. 나는 그저 귀찮다는 듯이 대답했다. 아무 의미도 두지 않았다. 내가 널 얼마나 찾았는지 알아? 10년을 찾았어. 여보, 제가 여기 있잖아요. 안 찾아도 돼요. 10년. 진짜로 10년을 찾았구나. 1951년부터 1961년까지 매일매일 나는 일기장을 가슴에 품은 채 텅 빈 방 한가운데 주저앉았다. 온몸이 사시나무 떨듯 떨렸다. 남편이 치매에 걸린 후 밤마다 내뱉었던 그 헛소리들이 환청처럼 귓가를 때렸다. 진수가 부산 수용소 기억나? 우리 물동이. 여보,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우리 서울에서 만났다니까요. 남편의 간절한 눈빛을 외면했던 나의 쌀쌀맞은 대답들이 송곳이 되어 심장을 찔렀다. 그는 미친 게 아니었다. 기억을 잃어가는 순간에도 뇌세포가 파괴되어가는 그 고통 속에서도 그는 인생에서 가장 찬란했던 단 하루를 붙잡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남편의 서랍장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앨범을 꺼냈다. 빛바랜 흑백 사진 속 양갈래 머리를 한 18배 내가 수줍게 웃고 있었다. 남편이 일기장에 붙여둔 사진과 똑같은 모습. 그 옆에는 남편의 젊은 시절 사진이 있었다. 화상 흉터가 남기 전 맑은 눈동자를 가졌던 그 청년. 당신이었어. 정말 당신이었어. 기억의 둑이 터졌다. 1951년 6월 15일 뜨거웠던 부산의 태양 아래 내 물동이를 들어주며 걱정 마요. 내가 다 해줄게요라며 웃던 그 소년. 다음날 폭격 속에서 내 손을 놓치지 않으려 비명을 지르던 그 절박한 손길. 나는 그 모든 것을 전쟁의 트라우마라는 이름으로 지워버렸는데 그는 그 파편을 하나하나 모아 60년의 성을 쌓아 올린 것이다.
진수가 내가 양갈래 머리하고 한복 입었을 때 정말 예뻤어. 여보, 저 양갈래 머리 해본 적 없어요. 치매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있었다. 나 양갈래 머리 했었다. 18살 때 부산에서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나는 일어나 서랍장으로 갔다. 떨리는 손으로 오래된 앨범을 꺼냈다. 페이지를 넘겼다. 어린 시절 사진들, 학창 시절 사진들, 그리고 있었다. 1951년 부산 피난 시절 사진. 양갈래 머리를 하고 한복을 입은 18살의 나. 남편이 일기에 쓴 그 모습 그대로. 아, 신음이 새어나왔다. 나는 다시 일기장을 펼쳤다. 남편의 글씨를 하나하나 읽었다. 물동이를 떨어뜨려 울고 있었다. 내가 주워줬다. 기억났다. 그날 물동이가 너무 무거워서 떨어뜨렸다. 깨진 동이를 보며 울었다. 어머니가 주신 유일한 물건이었는데 그때 한 청년이 다가와 동이를 주워줬다. 괜찮아요. 제 걸 쓰세요. 나무 밑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다. 맞다. 우리는 큰 나무 밑에 앉았었다. 그늘이 시원했다. 그는 내게 물었다. 전쟁 끝나면 뭐 하고 싶어요? 나는 대답했다. 가족을 찾고 싶어요. 해가 질 무렵 내일 또 만나자고 약속했다. 그랬다. 우리는 약속했다. 내일 아침 같은 자리에서. 하지만 그 약속을 지킬 수 없었다. 폭격 때문에. 나는 그 청년을 다시 보지 못했다. 아니, 봤다. 10년 후 중매 자리에서. 하지만 나는 몰랐다. 앨범을 다시 꺼냈다. 결혼식 사진을 찾았다. 예식장에서 찍은 사진. 남편과 내가 웃고 있었다. 남편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다. 한쪽 눈썹이 흐렸다. 화상 자국이었다. 이마에도 흉터가 있었다. 전쟁 후유증으로 다쳤다고 했지. 나는 그때 그냥 그렇게만 생각했다. 하지만 일기에는 이렇게 써 있었다. 나는 너무 많이 변해 있었다. 화상을 입었고 머리카락도 빠졌다. 10년 전에 그 청년은 없었다. 10년 전에 그 청년. 내 기억 속 그 청년은 깨끗한 얼굴에 풍성한 머리카락을 가졌었다. 전쟁이 그를 바꿔놓았구나. 그래서 내가 몰랐구나. 하지만 그는 나를 알아봤다. 왜 말 안 했어요? 목이 메었다. 남편의 일기가 떠올랐다. 그녀에게 전쟁의 기억을 떠올리게 하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웃고 있었다. 평화로워 보였다. 그 평화를 깨고 싶지 않았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나는 거실벽에 걸린 사진들을 바라봤다. 결혼 1년 차. 남편이 나를 안고 웃고 있었다. 아이가 태어났을 때 남편이 아기를 보며 환하게 웃고 있었다. 은혼식 때 남편이 내 손을 꼭 잡고 있었다. 60년. 그는 60년을 나만 보고 살았구나. 나는 그를 사랑했지만 그는 나를 다시 사랑했구나. 10년을 찾아서 결국 찾아낸 그 사람을. 갑자기 떠오르는 기억들이 있었다. 매년 6월 15일이면 남편은 왠지 모르게 우울해했다. 여보, 무슨 일 있어요? 아니, 아무것도. 그리고 그날 밤이면 내 손을 더 꼭 잡았다. 6월 15일. 일기에 적힌 날짜. 남편이 나를 처음 만난 날. 아, 비명처럼 소리가 터져 나왔다. 매년 그날 남편은 혼자 우리의 첫 만남을 기념하고 있었구나. 그는 6월 15일마다 장미꽃을 사와서 나에게 안겼다. 하지만 난 그날이 무슨 날일지 전혀 알지 못했었다. 결혼기념일도 아니고 내 생일도 아닌 그날을. 또 다른 기억이 떠올랐다. 치매 걸린 남편이 어느 날 내 손을 잡고 말했다. 진수가, 미안해.
내 손을 놓쳐서 폭격돼. 그때 나는 이렇게 대답했다. 여보, 저 손 안 놓쳤어요. 제가 여기 있잖아요. 손을 놓쳤다. 60년 전 폭격이 있던 그날. 그가 내 손을 잡고 있었는데 사람들에게 떠밀려 놓쳤구나. 그래서 평생 미안해했구나. 당신, 평생 그 죄책감 안고 살았어요? 일기장을 다시 펼쳤다. 2018년 일기. 오늘 진숙이가 병원에 왔다. 나는 그녀를 알아보지 못했다. 하지만 가슴이 뛴다. 이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왠지 모르게 그립다. 손을 잡았을 때 따뜻했다. 이 손을 예전에도 잡아봤던 것 같은데 기억이 다 사라져도 이름도 잊어버려도 그는 본능적으로 나를 기억했구나. 이 손을, 이 용기를. 여보, 나는 남편이 누웠던 침대로 갔다. 베개를 안았다. 아직 남편의 냄새가 났다. 당신, 5년 동안 매일 밤 진실을 말했는데 나는 한 번도 안 믿었어요. 베개에 얼굴을 묻고 울었다. 부산에서 만났다고, 피난민 수용소라고, 양갈래 머리라고, 그렇게 구체적으로 말했는데 나는 치매 환자 말이라고 무시했어요.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다. 당신은 기억이 사라지는 그 순간에도 60년 전 그날을 기억했는데 나는 60년을 함께 살면서도 그날을 잊어버렸어요. 창밖을 봤다. 별이 보였다. 60년 전 부산에서도 이런 별을 봤었다. 그 청년과 함께 내일 또 만날 수 있을까요? 네, 여기서요. 우리는 약속했었다. 그리고 그는 지켰다. 10년이 걸렸지만 나는 약속을 잊어버렸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8. 묘소에서 다음 날 나는 남편의 묘소로 갔다. 손에는 낡은 일기장과 사진을 들고 무덤 앞에 앉았다. 여보, 목이 메었다. 미안해요. 정말, 정말 미안해요. 눈물이 쏟아졌다. 당신이 치매 걸려서 말할 때 나는 한 번도 믿지 않았어요. 헛소리인 줄만 알았어요. 바람이 불었다. 부산에서 만났다고, 피난민 수용소에서 만났다고, 그렇게 말했는데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다. 당신은 60년 전 그날부터 나를 사랑했구나. 단 하루를 보냈는데도 일기장을 펼쳤다. 10년을 찾았구나. 나를 매일 밤 내 이름 부르면서 사진을 꺼냈다. 그리고 나를 찾았구나. 중매 자리에서. 그런데 나는 당신을 몰라봤어. 주먹으로 땅을 쳤다. 나는 당신을 몰라봤어요. 10년 전 그 청년이 바로 당신이었는데 한참을 울었다. 당신은 알고 있었죠. 내가 당신인 줄 모른다는 걸. 그래도 괜찮다고 했죠. 일기의 문장이 떠올랐다. 그녀는 나를 모른다. 하지만 괜찮다. 내가 그녀를 사랑하면 되니까. 미안해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모든 말이 한꺼번에 쏟아졌다. 당신, 평생 나만 사랑했구나. 내가 몰라봐도, 내가 치매라고 무시해도, 묘비에 이마를 댔다. 다음 생에는 꼭 알아볼게요. 첫눈에 알아볼게요. 절대 놓치지 않을게요. 그러니까, 다음 생에도 꼭 나 좀 찾아줘요. 약속이에요. 한 달 뒤, 남편의 묘소 옆에는 작은 나무 표지판 하나가 세워졌다. 내가 직접 글귀를 적고 아이들이 함께 설치한 것이다. 1951년 6월 15일 부산에서의 약속, 60년이 걸려 여기 도착했습니다. 이제는 당신의 손을 내가 절대 놓지 않을게요. 사랑합니다. 나의 청년 철수 씨. 손주 준서가 묘비 앞에 편지를 놓았다. 할아버지,
이제 하늘나라에서는 화상 자국 없는 멋진 얼굴로 할머니 기다려주세요. 할머니가 할아버지 첫눈에 알아보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나는 이제 매일 아침 남편의 묘소를 찾는다. 예전처럼 슬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60년 동안 듣지 못했던 그의 이야기를 이제는 내가 들려주기 위해서다. 여보, 오늘은 날씨가 꼭 그날 부산 같아. 당신이 물 길어다 주던 그 나무 밑처럼 시원한 바람이 불어. 조금만 기다려요. 다음 생에는 내가 먼저 당신 찾으러 갈게. 양갈래 머리 예쁘게 하고 당신이 주워준 그 물동이 꼭 들고 있을 테니까.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하늘이 맑았다. 60년 전 부산에서 본 하늘처럼. 그 청년이 내 손을 잡고 말했었다. 전쟁 끝나면 꼭 다시 만나자. 우리는 다시 만났구나. 10년이 걸렸지만, 비록 다른 모습으로 내가 알아보지 못했지만, 우리는 결국 함께였다. 60년을. 그리고 그는 끝까지 나를 사랑했다. 나 하나만 몰랐을 뿐. 가슴이 아팠지만 동시에 따뜻했다. 고마워요, 여보. 찾아줘서. 바람이 불었다. 따뜻했다. 끝.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따뜻하고 감동적인 시니어 드라마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